여러분 안녕하세요. 차트 공부하는 채널 차공입니다. 여러분들 플라이트 매매법, 플라이트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과거에 그 DC 인사이드에서 활동했던 굉장히 유명한 트레이더입니다. 이분이 매매했던 법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분이 단돈 50만 원으로 90억을 만들고 바로 은퇴해버렸어.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자신이 매매했던 요령들을 좀 얘기를 해줬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솔직히 자기가 돈을 버는 비법이 있으면은 웬만하면 남한테 공유를 안 하거든. 왜냐면은 남한테 공유되는 순간 그 비법은 비법이 아니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은 그래도 그런 걸 남겨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마운 거죠. 여러 가지 매매 기법, 그다음에 신법. 신법이라는 거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신법이 9다, 기법이 1이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투자 원칙,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절대 해야 하는 것들 이런 거를 굉장히 좋게 얘기해 준 게 바로 플라이트 매매법이고요. 네, 이렇게 많은 걸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플라이트를 찬양하면서 플라이트 매매법을 시도했어요. 근데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플라이트 매매법에는요, 숨겨진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플라이트라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얘기해주지 않은 거지. 그래서 저희가 요 비밀들을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플라이트 매매법 파악해 보면서 요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플라이트 트레이더 플레이트자의 매매법. 300에서 2000 만드는데 무려 650% 수익을 내는데 20시간 걸렸네. 2021년도에 올라온 글이고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600%를 단 하루도 안 걸려서 만든 것이고 물론 잠은 안 잤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7시 300 시작한 거 종일 비트 풀롱 쳐서 1500 먹고 마지막에 쇼 쳐서 2000 치고 방금 1000 뺨. 한마디로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죠. 14연패하고 나니 다시 제대로 되어가는 중. 이게 중요한 얘기 뭐냐면은 이런 사람도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런 사람들은 다시 이겨낸다는 게 중요하죠. 우린 이 정도 실패하면 포기하잖아요.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90억으로 졸업하신 분. 이분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투자를 안 하냐? 더 이상 왜 안 하냐? 얘기했더니 스트레스다.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빨리 벌고 빨리 튀어야지 이 바닥에 오래 있으면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 굉장히 솔직한 얘기죠. 그러면서 누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코인을 시작하고 매매법을 정립하기까지 어떻게 됐냐? 얘기 들어보니까 2018년 첫 불장에 200 들고 입문했다고 합니다. 상승장에서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근데 5월에 이때 박상기에 난 엄청나게 하락빔 나오면서 거지가 됐고 중고나라에 카메라 팔고 게임기 팔고 해서 200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트맥스를 갔다고 하죠. 비맥은 선물 거래소. 거의 세계 최초의 선물 거래소죠. 아서에이지가 있는. 거기다 다 털렸죠. 이때 비맥은요. 렉 한 번 걸리면 다 털렸어요. 저도 그때 기억나는데 그래서 6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책만 보고 구글링해서 차트 보는 법, 지표 여러 개 검색하고 페인처럼 살았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도 결국은 공부를 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 없이 한다는 거는 미친 짓을 한 걸 깨달은 거야.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운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공부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기 같은 거죠. 축구 선수가 뭐 트래블링, 뭐 드리블, 그리고 패스 이런 것까지는 할 줄 알아야 축구를 할 수 있듯이 트레이더도 무조건 기본기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7월 1일에 부모님한테 50만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50만 원을 빌린 거 보면은 더 빗썸 해킹 사건으로 수수료가 없어졌어. 그러면서 틱뛰기를 존나 했다. 틱뛰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촉가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요거 먹고 이렇게 한 호가 차이로 먹는 거를 틱뛰기라고 하고요. 이거는 수수료가 없으니까 가능한 거지. 수수료 있을 때는 틱뛰기가 돈 벌기 힘듭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일단 2,500만 원을 찍고 이제 요게 시드가 됐던 것 같아요. 이때는 RSI 지표 하나만 봤다. RSI는 상대 강소 징수 릴레이티브 스트렝스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보조 지표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매매법이나 저때 매매법이나 별 차이가 없다. 결국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RSI 위주로 하되 조금씩 발전했을 뿐이지 정확한 핫다를 정확한 지점에서 반등을 먹고 장따기 먹고 나오는 매매법이다. 그래서 상승장을 잘 먹고 하락장 오면은 장행이 된다. 한마디로 롱충이라는 얘기죠. 롱충이. 숏보다는 롱이 자기한테 맞았다. 여러분들이 롱숏을 잘 칠 필요가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롱이나 숏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하나만 쳤다간 힘들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마 롱숏을 같이 쳤으면은 하락장 상승장 다 잘 먹었 테지만 롱만 잘 쳤기 때문에 상승장 크게 먹었죠.
근데 중요한 건 어느 하나만 잘해도 괜찮은 거죠. 자, 그때 했던 매매법이 호가계 하루종일 찾아다니면서 먹는 매매법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여기에 10,000원짜리가 매도가 있으면은 실제로 매수는 12,000 아니다. 8,000원 정도 있어. 2,000원 정도의 갭이 있잖아. 그러면 8,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팔면은 20%를 먹잖아요. 이런 것만 찾아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좀 거래량 없이 좀 호가가 벌어지는 그런 것만 찾아다녔다는 얘기인데 이건 솔직히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때 많이 노력했고 매매법이 70% 완성됐다. 그런 다 얘기하죠. 예. 단타력이 생겼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지금부터 플라이트자가 얘기한 얘기들을 해볼게요. 자, 매매계 짧은 파동에는 나도 승률이 좋다. 짧게 짧게 복리로 모아간 매매를 해보자. 이게 뭐냐면은 짧은 파동이라는 게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짧은 파동이에요.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그러면은 짧게 짧게 여기서 숏 롱 이러면서 짧게 짧게 끊어가면서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이게 가장 어려운 건데요.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에 사서 여기에 팔면은 가장 최고의 수익일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 선을 쫙 늘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이 선을 늘리면은 이만큼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여기서 롱 쳤다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롱 쳤다가 여기서 팔고 롱 쳤다가 여기서 팔고 이런 식으로 잘라먹는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자, 짧은 파동을 챙기면서도 대놓고 큰 시그널을 도전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뽕 터지는 경우가 있잖아. 이런 것도 노린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저항대 뚫을 때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파동을 챙기지만 정말 한번 크게 올라갔다 싶으면은 이때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승부를 본다는 거죠. 결국은 중요한 건 이럴 때 나는 수익이 이럴 때 나는 수익보다 더 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짧은 파동을 먹는 거는 그냥 내가 시드를 불리기 위한 거고 정말 돈은 버는 거는 이렇게 큰 파동에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단기로 보는 게 좋지 않습니다. 다만 선물 거래를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크게 기대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시드 분할, 고배 챌린지 2개, 중배 1개 업비트 현물 통장. 그러니까 보시면은 고배, 예, 한 30배 이상 되는 거를 계정을 2개를 돌리고요. 그 중간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굴리는 계정을 하나 돌리고요. 업비트 현물 하나 돌리고 통장 하나 돌리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돈 벌어서 뭐 이렇게 업비트로 빼고 통장으로 빼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인 매매를 할 때는요. 한 계정으로 하긴 좀 힘들어요. 해도 상관없는데 말 그대로 좀 중기적으로 상승장인데 단타도 치겠지만 중기적으로 길게 가져가는 종목도 있잖아. 한마디로 뭐 리플이나 뭐 이더리움 이런 거는 단타 치기 좋지가 않잖아. 물론 칠 수 있겠지만 이런 거는 중기로 가져가고 단기 계정으로 2개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친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 가지 계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매매 리듬이 유지될 때만 해야 된다. 자, 하루 중 첫 번째, 네 번째 매매가 연속 익절이 나자면 매매가 위험하다. 한마디로 내가 1승, 2승, 3승, 4승을 하면은 그날 잘 된 날이야. 근데 1승부터 꺾이고 두 번째 꺾이고 이러면 그냥 매매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컨디션이 매우 중요하다. 자, 매매 리듬과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 리듬, 승률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집중력. 한마디로 내가 어느 순간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고 포지션 잡아놓고 뭐 자거나 영화 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도 차트를 딱 봤을 때 느끼면 오는 방향으로 매매를 해야 한다. 보세요. 딱 비트코인 딱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전에 그냥 오랜만에 차트를 딱 컸어. 근데 상승 방향일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이 방향이 대체로 맞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승이 계속 나온다고 해서 숏을 치고 싶어하고 하락이 계속 나온다고 해서 롱을 치고 싶어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 결국은 딱 봤을 때 앞으로의 방향을 그냥 떠오르는 대로 좀 한다는 게 직관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신미약 상태인지 정신은 멀쩡한지 피곤하지 않은지 그만큼 컨디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술을 먹거나 뭐 아프거나 그리고 약간 좀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피곤하거나 그럼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초조해 있을 때는 거래하지 마라. 막말로 내가 뭐 내일 뭐 카드 값을 내야 되는데 지금 요 카드 값이 2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지금 내 수중에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내일 벌기 위해서 요걸로 거래를 하는 이런 초조한 거래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포모를 받은 비이성적인 상황에서는 매매를 하지 마라. 포모, 피어 오브 미싱 아웃. 한마디로 남다를 따라가는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들어가는 분이 계시다. 더 올라갈까봐. 결국은 빠지죠. 시장을 봤을 때는
너무 남들 따라갈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이 매매가 우선인가 사생활이 우선인지. 내가 지금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장을 보면서 그러니까 매매를 하면서 여자친구까지 만족시키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여러분들. 네, 둘 중 하나 이거야. 둘 중에 하나 하라 이겁니다. 시장에 집중했을 때 있을 때는 시장만 하고 여자친구 만날 때는 여자친구랑만 있고 결국은 둘 다다 보면은 돈도 날리고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죠. 저도 겪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겪었죠. 결국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돈을 벌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뭔가 선물을 해준다면 바뀌겠지만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돈 벌기는 쉽지 않다. 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큰 뱀이 예상될 때는 1, 2일을 기다리며 차트를 봐야 할 때 있으니 차트를 일정을 기대하라. 한마디로 지금같이 이게 지금 박스권이에요, 여러분들. 시장이 여러분들 변동성이 크지만 실제로는 거의 몇 달 동안 지금 요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지금 몇 달 동안 그냥 딱 요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변동성은 요 안에서밖에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방향이 예상되는 장이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큰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지금 몇 달 동안 오른 장이 예상되면은 좀 며칠 건쳐서 신중히 생각해라. 차트 분석을 좀 다각도로 하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봉도 보고, 예, 주봉도 보고, 월봉도 보고, 세 달 봉도 보고 여러 가지 다각도 분석을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베팅할 기간이 오면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라는 거죠. 그리고 매매 약속이 겹칠 때는 약속을 선택하면 되면 절대 매매하지 말고 매매를 선택한다면 약속을 아예 잊어라.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친구와 매매의 관계. 현물이면 리스크가 적으나 선물이라면 딱 하나만 제대로 해야 한다. 또 얘기를 했죠. 이게 뭔 얘기냐면 현물이라면은 내가 약속이 있고 뭐 딴 일을 해도 상관없어. 예, 어차피 청산이 없으니까. 근데 선물 거래라면은 무조건 매매할 거면은 매매만 해라. 일하면서도 하지 말고 영화 보면서 하지 말고 게임하면서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선물 트레이더의 게임은 있죠. 롤토 체스. 그 정도는 한쪽에 켜놓고 해도 됩니다. 자, 차트 보는 측면. 처음 코인을 시작하고 매매법을 아까 나온 거고요. 자, 그때 했던 매매법이 호가창 찾아내면서 했다. 그리고 자, 캔들만 보고 한다는데 그저 감이다. 캔들이랑 거래량 RSI 다 켜놓고 아무것도 없는데 1분봉 깨지면 어디까지 흐르고 15분봉 보니 모양이 별로라 어디까지 갈 것 같이 하는 감의 영역이라 굉장히 설명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얘기하는 게 감이다. 감이다. 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안한 거죠. 분명히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데 공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 왜냐면 자기는 솔직히 잘난 척은 하고 싶고 돈은 벌었고 사람들한테 비법을 공유할 이유가 없죠. 자, 설명하기 어렵다. 책으로 예시할 좋은 책도 없다. 감이다. 캔들이랑 같이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한 문장을 기억해야 한다면 어떤 문장을 기억하나? 겸손해라. 결국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 이런 얘기는 솔직히 매매에 도움이 안 되죠. 감으로 하라니. 감으로 하라는 얘기는 나는 타고났다. 약간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거죠. 점점 얘기를 합니다. 스캘핑의 경우 3분, 5분, 15분, 30분 마감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3분 봉. 자, 3분 마감이라는 거는 요 시간이 끝나는 봉. 지금 1분 남았죠? 요 1분이 끝나는 시간이 3분 봉의 시간입니다. 5분 봉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5분 봉, 그리고 또 뭐 본다 그랬어? 30분 봉? 30분 봉 볼 바에는 1시간 보는 게 낫긴 한데, 예. 이 마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이때도 진짜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 20%만 쳐도 140%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큰 방향은 4시간 봉 이후 2시간 뒤에 움직이는 것 같다. 이게 굉장히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자, 4시간 봉이 항상 하락에서 상승으로 변했다고 칩시다. 할게요. 자, 4시간 봉이 하락에서 상승이 처음 나오고 2시간 뒤면은 여긴가 어딘가겠죠. 예. 이때 마감이 5시니까 7시부터 이 사람은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얘기를 한 거죠. 이때부터 이제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나온다고 한 거죠. 그럼 결국은 가장 안전한 구간에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7시. 4시간 봉이 변한 뒤 2시간 뒤부터 움직임이 나온다. 그리고 막말로 이때도 상승하다 하락되는 구간도 찾아볼게요. 4시간 봉으로 봐야지. 상승하다 이제 하락 구간 나왔죠. 이 하락 시작이죠. 그러면 이때가
5시였죠. 그럼 2시간인데 7시부터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때죠. 예. 잠깐만요. 역시 7시에 급락이 나오면서 하락이 강화되는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네요. 꼬리 달고 올라오긴 했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앞에 큰 산은 곧 저항이다. 뛰어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죠. 큰 산이란 거는 말 그대로 뭐 4시간 보러 봤을 때 이런 게 큰 산이죠. 이런 게 큰 산. 큰 산. 그러니까 그 전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지만 큰 산이 2개나 있죠. 여기 큰 산이 하나 있고 큰 산이 하나 있다. 결국은 여기 한번 닿으면은 저항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여기 지지선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지켜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맞았고, 그러니까 이런 저항, 이건 굉장히 단순한 거죠.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그리고 좀 재밌는 얘기죠. 네, 배다 롱을 치면 롱 치는 사람이 많아서 올라가고 숏을 치면 숏 치는 사람이 많아서 내려간다. 이 얘기가 이건 맞는 거죠. 사는 사람이 많으면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야. 파는 사람이 많으면은 당연히 내려가는 겁니다. 요거의 미묘한 변화를 어렵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가 미치도록 가는 놈, 무난하게 가는 놈, 못 가는 중에서 미치도록 잘 가는 놈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이런 거 위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예. 좋은 자리는 지나고 나서야 보인다. 기다림이 만드는 것이다. 섣부르게 들어가지 말고 기다리자. 차트는 상승할 때보다 더 하락할 때 움직인다. 자, 상승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락은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롱, 또 인유가 롱은 길게 가져가고 길게 오른다는 게 롱이고, 숏은 단기적으로 빨리 먹는다. 그래서 숏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편해요. 그리고 작은 거래량의 스러운 횡보 중에 하방 이탈이 생기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고 나간다. 요거는 작은 횡보 보면은 한 15분 정도로 볼게요. 아, 요렇게 작은 횡보. 네. 요런 작은 횡보 중에 여기선 이탈하자마자 손절하라는 거죠. 정확한 예시네요. 작은 횡보 중에 저점 이탈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 바로 손절하라는 거죠. 손절 안 했으면 청산 됐겠죠. 상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지금 작은 횡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현재 시장이. 그럼 요런 구간에서 봤을 때 전고가 여기잖아요. 그럼 요게 만약에 상승으로 갑자기 여기를 뚫잖아. 그러면 숏은 손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롱은 작은 횡보 중에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롱도 손절해야 되는 거. 결국은 이제 요 박스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이버전스까지는 뚝 넓히고 참아볼 필요가 있다. 대체로 믿을만하다. 세 번째 이상에서 더 큰 거래량을 다이버 부정하면 된다. 이건 RSI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거는 좀 나중에 다시 복잡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3번 떨어지고 3번 오를 때 역추세를 시도하는 게 좋다. 큰 추세장에 역추세를 거둘 경우 2배, 박스권인 경우 5배. 바닥은 확실하게 확인되어야 된다. 고점은 확실하게 확인이 되어야 지옥 같은 매도세가 출현한다. 5배뚝을 확인하러 가는 길을 간다. 한마디로 가격이 바닥에 있거나 고점에 있으면 꼭 청산 한번 시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실전 매매에 대해서 얘기 나왔죠. 차트 추세, 모든 파동의 구간 이동. 뭐 자기 말로는 RSI랑 뭐 캔들밖에 안 본다 그랬는데 점점 나오죠. 추세, 트렌드, 기세, 그리고 트렌드 파워, 파동, 웨이브까지 다 본다는 거야. 거래량의 이동, 지표 마감, 모든 걸 다 본다는 얘기야. 결국은 자기가 숨긴 게 많다는 게 드러나죠. 조금씩. 그리고 마지막 파동은 욕심내지 않는다. 대체로 곧 나올 추세가 시트캐심 역추세로 시작하기 때문에 대체 시그널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파동을 본다는 건 엘리엇 파동을 쓴다는 거죠. 이 사람의 파동 보는 법은 기존 엘리엇은 약간 다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거래량이 사라질 때 수렴 중일 때는 매매 회수야 물량 배율을 줄인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횡보하기 시작하면은 이때는 그냥 물량을 좀 줄이고 웬만하면 포지션 안 잡는 게 낫다 얘기하는 거고, 거래량이 죽으면 기회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강하시는 게 낫다. 거래량이 떨어지면은 일단 하지 말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기서 내가 지금 롱을 들어가면은 이게 지금 내가 10% 먹을 자리인지 20% 먹을 자리인지 30% 먹을 자리인지 먹고 들어가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굳이 10% 먹으려고 지금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한 30% 정도 먹을 자리면은 조금 리스크를 져도 그럴만 하다는 거죠. 알트 장르 무조건 알트에 집중한다. 여러분들 선분은 알트라는 게 좋습니다. 자, 롱 먹었다고 20분 내에 바로 숏으로 스위칭하지 마라. 한마디로 발라먹는 매매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롱, 숏, 이게 꿈인데 이게 아닙니다. 예.
이럴 경우 스위칭 하지 말고 다시 롱자를 잡아라 이 얘기죠. 잘 되는 날에는 미친 듯이 벌고 파동이 좋을 때 비로소 쉰다. 그러니까 잘 될 때 쉬지 말고 계속 벌라는 거야. 진짜 안 되고 좀 시장 안 지다 그때는 쉬라는 겁니다. 10시간 이상 매매할 경우 정신 상태 현재 체력. 보통 여러분들 선물 트레이더는요 10시간은 싸워요. 예. 포지션 하나 갖고 10시간 이상 싸우는 경우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짧게 짧게 먹는 거일수록 리스크가 많아집니다. 한 번에 크게 먹는 게 좋아요. 거래량 역추세 진입은 매수의 끝 매도돼. 낙주 매매를 할 때는 단기로 존나 큰 나 떨어진 거. 고 추세 없을 때는 비트 무빙도 롱숏 대행보로 나옵니다. 이건 얘기는 이렇게 행보가 보통 이렇게 가는 건데 롱숏 대행보는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게 선물 트레이더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행보죠. 추세 매매도 얘기 나오죠. 급등 차트에 승차할 때는 자 1분봉 조정마다 내려오면 탑승하면 되고 이는 지표와 거래량을 중시한다. 한마디로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는 1분봉 상 조정 나오면은 여기서 롱 잡아라. 이평선과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는 부분 또 얘기 나오죠. 자기는 RSI랑 캔들밖에 안 본다는데 이평선 볼린저 밴드 나오죠. 볼린저 밴드 좁아지는 부분에서 변곡이 발생한다. 이건 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주가가 있으면 이렇게 밴드가 있잖아요. 이게 좁아지면은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방향성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중요한 거고 역추세 타이밍이 나면 차트를 뒤집어 거래한다. 인버티드 차트라 그래가지고 여기 설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한다는 건데 요거는 솔직히 저는 굉장히 좀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 인버티드 차트는 잘 안 씁니다. 예. 이건 이 사람의 자기 방법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 잘 안 쓰거든요. 인버티드 차트가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예. 네, 요거로 보면은 뭐 반대로 볼 때 좋다고는 하는데 잘 안 봅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매매 중에는 집중하고 조용해라. 말을 하지 마라. 절대 과시하지 마라. 인내심을 가지고 매매해라. 리듬을 살려라. 쉬는 날이 있어야 된다. 내일 되도전해라. 내일 재도전하기 위해서는 시들 날리면 안 되죠. 복귀해라. 그리고 매매를 영상으로 남겨라. 그리고 내가 만든 지표, 차트 뷰에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자신이 없는 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얘기를 좋은 얘기를 해줬고요. 결론적인 거는 다 아는 얘기다. 솔직히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죠. 자, 레버지 3배에 고정할 거 아니면은 계속 출금해라.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배로 할 거면은 돈 계속 빼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플라이트 챌린지의 본 성격은 여기 있기보다는 정말 다른 것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중요한 게 뭐냐면은 플라이트 매매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도전이에요, 도전. 플라이트 챌린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전. 한마디로 내 시드의 10%로 10번을 도전할 수 있잖아. 시드 10%면 100%. 그 중에서 한 번 터지길 바라는 게 바로 플라이트 매매입니다. 요 10% 비중으로 한 번만 성공해도 이 10번 도전하는 거 100만 원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플라이트 챌린지고 제가 오늘 플라이트 관해서 설명을 했지만 저도 굉장히 좀 매매 트레이딩을 많이 해보고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으로서 얘기했어. 굉장히 좋은 얘기긴 해요. 근데 실제로는 도움이 될 만한 게 거의 없다. 이게 결론이고요. 근데 저희 출판팀이랑 플라이트 관련한 플라이트님과도 지금 약간 인터뷰도 좀 진행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플라이트 매매법을 책 이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자, 코인 고수 플라이트 비밀 노트. 진짜 투자가 무엇인지 알려주마. 비밀입니다. 여태까지 얘기한 건 비밀이 안 들어가 있었고 이 사람이 보는 지표 그리고 그런 인디케이터 그리고 많은 기법들이 들어있는 비밀 노트 요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출간할 예정인데 아직 출간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좀 반응을 보고 싶어가지고 출간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미리 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자, 코인의신 플라이트의 매매 노하우 대공개. 여태까지 나온 거랑 비교가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코인계의 전설 플라이트님의 매매법을 담은 비밀 매매법까지 담은 매매 투자 비밀 노트 미발매 2북입니다. 전자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거를 미리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될 것이고 여기에는 뭐 RSI 지표 설명도 있고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그다음에 엘리엇 파동, 그리고 뭐 일목균형표, 그리고 OBV 이런 중요한 지표들이 플라이트가 어떻게 쓰는지 다 내용이 나와 있고요. 신법 그리고 법칙 그리고 여러 가지 해프닝에 대한 얘기가 나온 이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코인 매매 한번 진심인 분들은 010-829-4071 번호로 이북이라고 문자 주시면요. 플라이트 매매법
저렇게 그냥 단순하게 원론적인 것만 얘기한 게 아닌 진짜 기법적, 분석적으로 얘기한 게 들어가 있는 이 이북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자, 이북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요거 플라이트 맵 비밀 노트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받으셔가지고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차트 공부 차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